아마 오늘 나스닥 시장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지금 최근 빠져도 좀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장 마감이 됐는데 특이한 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연일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어제 또 나스닥도 한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아마 나스닥 일봉이 거의 우리 코스닥 일봉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좀 올려놔 봤어요. 원자재 가격은 이제 뭐 보면 약간 하나씩 좀 풀어보죠. 금 가격도 한테도 지금 보면 이제 온스당 한 1,850달러니까 금 가격도 내려갑니다.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안전자산 성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 가격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달러 베이스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워낙 달러 인덱스 DXY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104까지 갔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밤새 미국 증시에서 달러도 약간 꺾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했죠. 금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다른 한편은 금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대변할 수 있는 게 금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게 바로 실버 은입니다. 은 가격도 지금 보면 제가 퍼센테이지로만 2.83% 적어놨지 전체적으로는 약간 원자재 가격도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장에 두려워져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가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제 파월이 지난번에 실습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의원들이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불신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봉쇄의 어떤 트리거는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던 항저우 아시아 게임을 잠정 연장한 데서 미국의 이제 의지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은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재에 다 들어갑니다. 은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은이나 구리 가격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만큼이나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뭐 주시장 관점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걸 단편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잠깐 오늘 장에 이제 우리 장 희망 요소가 바로 유가 부분인데 어제 장중 한때는 유가가 거의 109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 미국 장중에서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니까 원자재 가격 내리면 한편으로는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유가 하락은 또 이런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럽연합 EU가 EU의 유조선이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철회한다. 이런 공급량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사우디 아람코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지난 5월 달보다 6월 인도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9달러 정도 내려가지고 4.45달러에 납품하겠다. 이제 배럴당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연가 세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실제적으로 국영기업 아람코가 원유의 공급 판매 단가를 거의 뭐 지난 5월달 인도불보다 9달러 정도 내려서 인도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 하락 요인이 됐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유가가 내려간 게 과연 정시의 악재일까? 뭐 수요 둔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워낙 지금 시장의 큰 축은 어쨌든 지난주 이 급락한 이유가 그래도 미국 금리 올리고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유가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이거 천연가스 이틀 동안 거의 지금 10% 내려 20% 내렸습니다. 지금 7달러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 오후 4시 정도에 또 푸틴의 아주 굳은 표정으로 전성절 뭐 프레이드 아닌 뭐 자축 행사를 했는데 뭐 사실 시장이 일단 기대했던 뭐 예를 들어서 종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우려했던 전면전 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정언이스럽게 김정은스럽게 서방 국가에 대해서 불만 어린 뽀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조금 좋게 본 거는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다 빠졌네요. 네, 천연가스 떨어지고 뭐 소이빈, 소맥 떨어지고 뭐 옥수수 다 떨어지는데 자,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호재. 자, 나쁜 거는 왜 떨어졌느냐? 네, 이제 이런 글로벌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수요가 좋지 않겠냐 이야기인데 이제 요것만 놓고 보면 조금 나쁜 거고요. 제가 이 자료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지뢰 야, 어제 미국도 폭락했다. 여기 제가 포인트 적어놓지 않았는데 나스닥이 한 4% 빠졌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4.29, 4.3%죠 거의. 네, 사실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뢰에 겁먹을 건 없다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 초반에 코스피 2,600선을 잠깐 이탈할 수는 있긴 있겠는데 이제 호재가 그럼 뭐였냐면 아까 제가 연준의 그 긴축에 대한 불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 호재가 이제 뉴욕 연은 총재에서 뉴욕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지난 회의에서도 인플레이션 피크론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내일 5월 11일 날, 그러니까 모레군요, 내일이군요, 미국 시간으로 뭐 4월달 물가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만은 뉴욕 인플레이션 전망치 자체를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존 6.6에서 6.3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낮춰 잡았고 실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도 잘 나온 거예요. 그 임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데 임금이 그럼 내리면 좋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오르는 게 좋은 건데 시장 워낙 이제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용이 잘 나온 데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중국 증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만 난리예요. 왜 이렇게 밴댕이 새가슴입니까, 기관님들? 제가 기관하고 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매니저님하고 뭐라고? 카톡을 좀 했는데 형 왜 안 사요? 내가 물어봤어요. 약간 이제 패시브를 하시는 분입니다. 패시브는 인덱스 펀드를 하는데 지금 모멘텀이 좀 없다. 근데 뭐 내 눈에는 자동차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지금 시장의 어떤 전체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밤새 관점에서는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뉴욕 쪽에서 조금 내려왔다 그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이 자료인데요. 이게 장중에 큰 변곡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긴축 이야기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2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3.05 초반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개별주가 많았어요.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의 주가가 5% 이상 빠졌는데 이거는 또 포드라든지 JP 모간이 갖고 있는 리비안의 어떤 주식을 보유해수가 풀립니다. 그거 투매한다 그러니까 리비안 마이너스 20% 빠지면서 아마존 마이너스 한 5, 6% 빠진 거거든요.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영향을 준 거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33,00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엔비디아까지 주가로 간 겁니다. 마이너스 9%.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만 보면 다 10%인데 숨어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104에서 어느 정도 꺾이면서 마감을 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3% 초반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이면은 3% 이탈할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 마감을 했고 또 하나가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뭐 긴축이시라든 이런 것 자체는 우리 장이 좀 반영이 받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또 열려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출발을 예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연준이 오히려 바라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주식시장을 얼마나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연준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거다기보다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연준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불신을 좀 가진다. 우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비싸다는 인식.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좀 그런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50%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타이밍적으로 워낙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 이슈 자체도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의 경계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경계감 문제같고 중국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실 어제 수출 증가율 쇼크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래서 중국이 강보합을 간 거예요. 어제 좀 중요한 게 장중에 12시에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었는데 워낙 이제 시장이 나쁜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3.9% 증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3월이 14.7% 증가했으니까 수출 증가율이 많이 위축됐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맞긴 맞는데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던 거예요. 3.2 정도였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일 11일 날 발표될 그 미국의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기준으로 삼는 게 근원 CPI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근원 CPI인데 전망치는 작년 대비해서 6.5에서 6.6 정도로 조금 증가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개는 뺀 겁니다. 식료품하고 에너지. 근데 근원 CPI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중고차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지난 4월 달 지수 기준으로는 3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뚜껑을 열려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지금 한 글쎄 퍼센테이지로 치면 3일 연속 빠진 게 마이너스 10%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투매에 대한 진정 자체는 조금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밤새 나온 제가 원자재 투매에서 이제는 원자재까지 패닉셀을 하는구나, 이걸 좀 느끼면서 아직 앞이 보이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큰 어떤 텐트럼 자체는 조금 워워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뉘앙스도 같이 봤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4% 이상 폭락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공포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마 또 희망은 선물 지수, 이건 너무 오버 아니야? 이런 또 시장의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의 어떤 양봉, 네. 우리 양봉 하창봉 대표님의 트레이드 마크 빨간 이 상승률이 좀 보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뭔가 반전의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종가 저가로 마감하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 한 3시 정도에 확인할 때 가장 많이 본 게 정말 국채금리가 계속 솟았느냐, 달러가 계속 강했느냐였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가 104까지 갔다가 걸렸고, 국채금리도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패닉이면은 다시 이제 채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3% 깨질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정시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미국 정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미국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오르면 지수 안 빠지고 다른 종목 다 빠지죠. 나스닥,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론 헬스케어나 에코프로 비하면 상승하면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아마존, 테슬라 이런 친구들 조금만 빠져버리면은 지수는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주 혹시나 우리나라 코스닥 장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달러나 비트코인 달러나 이제 채권 보게 되면 조금 중심 잡기 어려우니까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세를 멈추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 분석은 여기서 마감하고, 한국 대통령 취임일 징크스가 있다? 이게 뭡니까? 아직 모르셨군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또 거니까. 뭔가 그러니까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 당일날 코스피 지수의 변동폭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오늘도 취임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의도 오는데도 벌써부터 경찰 차량들도 국회나 많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역대 내용을 봤더니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데, 이명박 정권 때 빼고 나면 첫날 대부분 내렸었어요. YS 때 2.56%, DJ 4.54%인데, 근데 사실 이건 우연의 일치였고, 조금 보게 되면 이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대부분이 취임식이 정상적으로 2월 말에 있었습니다. 2월 20일 다 날짜가 다 똑같았죠. 네. 근데 이제 19대 대통령이 이제 약간 특별한 이벤트로 5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그날은 이제 두 번째 5월 달인데, 일단은 통상 2월 말이고 보통 5월인데, 이건 사실은 과거 역사는 약간 특수성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2000년대 이전으로 가게 되면 역대 대선 1기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올랐습니다. 요때 빼고요. 19대 이명박 대통령 때 빼고. 그래서 조금 보게 되면 81년 이후 98년,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었는데, 어느 정도 올랐었냐면 김영삼 정부 때는 14대 때는 30%가 올랐고요. 김대중 정권 때는 한 25%, 또 노무현 정권 2004년도는 14% 올랐었는데, 임기 1년 차를 말하는 건데, 그다음 이걸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임기 1년 차 올해 한국 증시 무조건 오르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저도 좀 적어냈는데, 이게 다 보면 93년도, 이제 98년도는 어떤 때입니까? 99년도 닷컴 열풍 들어올 때고, 2004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호황장 보일 때고요. 그럼 19대 이명박 정권 때는 1년째 주가가 내린 게 이명박 대통령이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2008년 8월 달에 금융 위기 터지죠. 그렇죠.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다음에 좀 빠졌던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빼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우연의 일치였다.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이슈가 됩니다. 오늘 이슈는 가벼운 이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인데, 과연 한편으로 오늘 이 날짜를 좀 잡아본 것은 왜 그러냐면은, 워낙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혼탁하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가 좀 한번 소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아까 두 가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뭐 2008년 그다음에 2006대 리만 사태라든지 뭐 이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치면 올해도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금융 뭐 긴축이라는 이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첫날에 내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제껴도 될 것 같고요. 그건 정말 계절적인 거고 지금 1년차 기준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는 원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관련 기술 테크 우주항공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1년 차는 어느 정도는 맞춰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달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장 이제 6월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어느 색깔을 띠냐 가장 중요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180석의 민주당 있는 상태에서 뭐 요새 보면 몇 가지 공약들 뭐 공약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뭐 양도세 이슈라든지 대주주 뭐 공매도 이슈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6월 1일 날 지방선거,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색깔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올해 110개 정책이라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우리 기도매매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자꾸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를 자꾸 희망을 좀 만들고 그거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 근데 이게 또 미국하고도 맞아야 돼요. 또 하필이면 11월 달이 바이든의 중간 선거 그리고 9월 10월 달이 시진핑의 또 세 번째 연임입니다. 근데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정치적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정치적 이벤트 자체는 하나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치면 5년,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4년 중임제니까 4년 끊어가는 건데 일단 이런 흐름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즘 불길하다고 해야 될까? 한국 증시 네. 거래대금이 막 팍팍 줄고 있다.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확 모이면서 증시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됐었는데 네. 이제 이것이 약해지는 모습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세장으로 가는 어떤 표현 아니냐, 징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저도 이제 표는 어제 준비해 봤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뭐 지금 10조 원 간당간당 하거든요. 코스피가 한 10조 원대, 코스닥이 7, 8조 원대니까 어떻게 보기엔 하루 거래 대금이 이제 1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대략 17조에서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코스피 쪽만 그냥 간단히 비교해 보죠. 작년 1월 달에는 이때는 좀 너무 오버슈팅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갈 때인데 그때는 26조였고 요거 좀 빼고 작년 6월 이맘때가 대략 16조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 이상 감소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에서 정체될 때 거래량 감소 또는 주가가 조금씩 내리는데 계속 거래량 감소. 어제도 우리 장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근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거래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주가 약세 속에 거래 감소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약세장을 의미하는 건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훅 빠져도 종가에 못 일어나 빠져도 거래가 확 실려버리면 이게 물량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봉이 나와도 손바뀜이 생기는 거고 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뭐 기업마다 조금 보게 되면 자꾸 지하실 땅굴을 파고 있는데 거래량까지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약세장의 상황이고 그러면 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과연 한국의 코스피 거래 대금이 그럼 얼마가 돼야 어느 정도 좋냐. 근데 사실 여기에는 잘못된 게 2021년도와 2020년도가 오히려 환상이었던 거죠. 코로나로 인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늘어서 그렇지 그 이전 쉽게 말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19년도, 20년도에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원래 코스피가 10조가 안 돼요.
10조가 안 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또 뭐 들어왔습니까? 1월 달에 거래가 좀 많았던 것도 LG 엔솔도 상장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든 거래 대응 감소는 큰 그림에서는 장의 부정적 의미를 좀 대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IPO도 지금 겨울인데 지금 어제 실드스 청약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25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8개 정도 기업이 그러니까 25개 중에 8개니까 35% 정도가 회사가 상장할 때 생각하는 희망 공모가 밴드 이하로 어부지리로 상장을 합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자금 유치를 못하더라도 했고 이제 자존심 강한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야 하지마 빼 그래서 빼진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거죠. 딱 보면 모르시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뭐가 아쉬웠어?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그러니까 상장할 때 기업들이 만약에 약간 대기업들은 상장 처리할 때는 현대엔지니어링도 물론 대외적인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IT 기업이나 바이오처럼 지금 막 돈이 필요한 거 아니라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굳이 내가 그 험한 꼴 보면서 그러고 싶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IPO 시장의 상반기는 이런 경우는 사실 안 좋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오는 기업들은 무조건 상장하려고 공모가 낮게도 상장을 하는데 상반기 살아오는 기업들이 예보나면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약한 걸 대변한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어쨌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포인트도 우리 시장의 바닥을 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봉 하창봉 대표님이 오늘 약간 기운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좀 그래도 좀 양봉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실 겁니까? 시장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장이 도와줘야 돼요. 그거 봐, 힘 빠져서 지난주 같으면 걱정 마세요 이럴 텐데. 이게 너무 또 시장과 이게 기운을 불어넣는 거하고 디테일하게 또 분석하는 건 다른 거죠. 제가 우리 진행자님의 이 페이스에 말리게 되는 순간 방송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자, 제가 다음에 준비한 게 좀 좋은 거라서 요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도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네. 어제 장 마치고 좀 우리들 또 자동차 관련주들 보시는 분들한테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건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미국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로이터에서 먼저 때렸습니다. 자, 미국 주 정부와 조지아주 정부와 협의 중이다 했더니 현대차에서는 여기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직 확정 사항 아니야. 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 다음 주 방한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 지켜봐야겠는데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항상. 그다음에 자동차 좋아지는데 미국의 엘리바마하고 조지아주는 미국 지도로 보게 되면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로. 네, 길 하나 해가 여기서 요 화신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동원금속 있는까지 거의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국 지도를 딱 펼쳐보게 되면. 그래서 기아가 이제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연기관차만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좀 작습니다. 말씀드리면 조지아주 밑에 아틀란타시의 기아에서 여기 이제 보면 K5나 소렌토, 한국에 팔리지 않는 텔로라이더 이런 거 종목 차들이 생산되고 있고 조지아주 바로 옆이 현대차 알리바마주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잘 팔리는 소나타라든지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이런 내연기관차가 생산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검토설이 나온 거는 뭐냐면 현대가 여기 알리바마주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붙는 거예요. 뭐 샤시 프레임의 화신, 뭐 배기의 세종공업.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 완성차 조지아주나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 건 뭐 만들 거냐? 그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현대차가 아이오닉 6, 기아가 EV9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는 소리를 조금 하면 아이오닉 5가 CUV고요. 준중형 SUV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는 고급 세단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 임 대표님 아시기 때문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대형 SUV입니다. 대형 SUV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는 제가 볼 때도 향후에 아이오닉 7에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CUV 갖고는 CUV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준중형이 SUV 진짜 성분을 제가 볼 때는 뭐 세단 아이오닉 6는 어차피 세단에서는 뭐 그렇게 현대차가 그렇다고 뭐 제네시스는 잘 팔립니다만은 GV가 잘 팔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제네시스 잘 팔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현대차 전기차의 포인트는 정말
아이오닉 6 세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오닉 7 대형 SUV에서 정말 포드나 기타 GM과 경쟁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